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6일 최병훈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허위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죠.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의혹의 핵심은 첫 번째,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김만배 씨가 얘기한 사실이 실제 팩트와 다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팩트와 다른 거를 더군다나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그걸 가져다가 주어가 다른 두 개의 문장의 주어를 하나로 합치면서 마치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서 대장동 그 시드머니, 처음에 그 대장동의 기초 종잣돈이 됐던 그 부분이 그냥 덮이도록 했다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결국은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두 가지입니다. 김만배 씨가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부분,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짜깁기 한 부분. 그런데 뉴스타파가 이제 주어가 다른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쳤다고 그랬죠. 뭐 대충 이런 겁니다.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부탁을 받고 김만배 씨가 평소 친분이 있는 윤석열한테 영향을 미치도록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박영수가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이 윤석열을 데리고 있었다.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보면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시드머니, 종잣돈은 아예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조사를 받았다는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도 그때 가서 나한테 커피를 타준 사람은 직원들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은 박길배 검사고, 윤석열 중수 이과장은 만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최근에도 진술을 했고,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조우영을 입건을 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가서 윤석열 검사를 만났고, 김만배 씨 말대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줘가면서 야, 뭐 대충 조사받고 나가. 네가 조우영이야? 김만배 씨의 말처럼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그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그 조사를 문재인 정부 검찰이 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못했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중에서 우리가 이제 허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가 허위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죠.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 조우영 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와 관련해서. 물론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거기서도 사실에 근접한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내용 중에서 특히 당신이 대검 중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의 상황, 이걸 중점적으로 조사를 받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검찰이 이걸 물었다는 거죠. 왜 박영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느냐? 이 부분을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박영수를 소개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가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처럼 규모가 큰 수사는 특수수사에 정통한 거물급 변호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박영수 변호사는 특수수사에 정통한 건 아니지만 대검 중수부장을 했기 때문에 거물급 변호사는 맞죠. 그런데 이때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해 줘가면서 윤석열 중수 이과장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가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조우영 씨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신앙님 인터뷰에서 뭐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박영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이름 석자가 나온 적이 없다는 게 조우영 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우영 씨가 그 특수수사에 정통한 거물급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그러면서 박영수 변호사를 추천하니까 그러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박영수 변호사를 조우영 씨 자기 회사의 법률 자문역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검중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는 부산저축은행 그 경영진들 간의 혼맥. 왜냐면 이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인척 관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혼맥 같은 것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아마 검찰이 알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때 조우영 씨를 불러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대출 문제 이런 것도 그 일부 물어봤다고는 하는데 대장동 대출 문제는 아예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거를 쭉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 박영수 변호사를 자기 회사 법률자문역에 고용한 뒤에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고 나서 법률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로 선임을 했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중수이과장 이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조우영 씨의 지금 검찰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느냐 하는 거는 결국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박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팩트와 부합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우선 김만배가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영수 변호사의 이력, 경력 이거 하고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이력, 경력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죠. 겹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겹칠까요? 저도 법조팀장 출신입니다. 물론 김만배보다 훨씬 전에 제가 법조팀장을 했죠. 제가 법조팀장을 할 때 박영수 변호사가 대검의 강력과장이었습니다. 강력과장. 원래 박영수 변호사는 강력통, 우리가 흔히 그 검사를 기획통, 공안통, 특수통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강력통, 강력부검사. 깡패 이런 거 잡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폭 이런 거. 그런데 박영수 변호사는 강력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력부검사만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 명실상부한 특수통 검사입니다. 둘이 만날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박영수 전 특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장, 서울지검 2차장, 대검 중수부장 이런 거를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걸 했죠. 그때 윤석열 검사는 성남지청 검사, 그 다음에 박영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 할 때는 검사를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했고 박영수 변호사가 중수부장을 할 때는 광주지검에 근무를 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데리고 있었던 적은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 거기서 데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 인터뷰에 나오는 박영수, 윤석열 관계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는 박영수 검사가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있던 적이 없습니다.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 씨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이렇게 표현한 거는 거짓말. 그건 처음부터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마치 본인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림 씨한테 뻥튀기를 한 거죠. 이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조우영 씨가 지금 검찰에 나와서 아, 그때 박영수 변호사를 내가 선임하게 된 경위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윤석열 얘기는 김만배 씨가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합하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왜냐면 김만배 씨가 신앙림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결국 그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와 인터뷰 뭐 그게 뭐 우연이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지만 우연일 리가 없는 게 우연히 만나서 말을 막 뻥튀기 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인터뷰를 했다? 믿어지지 않죠. 김만배 씨도 기자인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나서 나중에 이걸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도 저는 뭐 검찰 수사에서 곧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허위 인터뷰, 가짜 인터뷰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그 배후까지 수사 중이죠. 그래서 충분히 드러날 걸로 보고 어찌됐든 간 지금 이제 검찰이 조우영,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결과 결국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 내용 중에서 윤석열 검사 관련 부분 이 부분이 거짓말이다. 이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거고 그거는 객관적인 팩트들과도 다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는 왜 이런 거짓 프레임으로 인터뷰를 했을까? 그 배후는 없을까? 이제 이 부분이 남은 거죠. 그리고 뭐 저 기사를 찾아보면 또 검찰이 그 신앙림 씨 그 책 1억 6,500 3권 그 뭐 대한민국의 혼맥인가 그와 관련해서 뭐 출판사 대표도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출판사 대표는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 간에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출판사를 통해 냈으면서 그 출판사와 이 김만배 신앙림 간의 1억 6,500만 원 거래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기네들끼리 결국 책값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그 허위 인터뷰 의혹, 이런 것들이 더욱 증폭되게 된다. 자, 그러면 김만배 씨가 신앙림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거짓말은 뭐 대략 이제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거기는 이제 보강 수사만 좀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배후 수사다. 이게 정말 김만배 씨의 개인적 기획으로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김만배 씨가 다른 누군가와 짜고, 지금 뭐 그렇잖아도 그 뭐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 또 다른 가짜 인터뷰, 이철수, 최재경 녹취록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최고 정점엔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을까. 지금 검찰의 수사는 거기까지 못 갔지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검찰의 수사는 그런 그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밑에 단계에서는 대부분 확인이 됐고 그 상당 부분을 조우영 씨가 확인을 해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